세 번째, 그 3주기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이 아직도 그 대학가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뭐 소송 문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정부의 어떤 대학 지원 사업이 이 상태로 계속 가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굉장한 그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제대로 된 대학 평가를 위해서는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되는지 먼저 이규 회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올해 이제 국정감사에서 윤영덕 의원이 전국의 일반 대학과 전문 대학 147개 대학을 대상으로 현재 방식의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을 유지해야 하느냐 이럴 때 물었더만 일반 대학은 83.7%, 전문 대학은 79.8%가 아니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이제 재정 지원이 연계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진단 평가에 참여하긴 하지만은 현행 평가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상당한 결과입니다. 실제 이번 3주기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은 입시 자원의 급감이라는 암담한 현실과 맞물려서 각 대학들이 재정 지원을 받으려고 사활을 걸었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당연히 평가 준비 과정에서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자를 했고 심지어 큰 비용을 들여가지고 외부기관 컨설팅을 받은 대학도 여럿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2015년 또 2018년 1, 2주기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을 가지고 거쳐서 3주기 진단평가를 진행하면서 각 대학들은 이 평가에 적응해버리는 놀라운 모습을 보입니다. 1주기에는 정량 지표를 강조했고 2주기에는 또 법인 책무성을 강조하고 3주기에는 교육과정 강조 등으로 평가 영역이 변하면서 평가를 위한 평가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하는 것이 대학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재정 지원과 대학의 평판과 명성이 걸려 있으니 제대로 된 울음 한번 울지 못하고 끌려가는 소가 된 행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기마다 달라진 평가 지표에 따라서 거의 모든 대학들이 비슷한 대학 발전 계획에 비슷한 교육 과정에 비슷한 행정부서를 만들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대학이나 남쪽 끝 거제 앞바다 곁에 있는 대학이나 색깔이 똑같아졌습니다. 대학의 설립 이념에 따라서 어디에 강점이 있는 대학이나 지역사회 산업의 특징을 반영해서 어떤 분야가 특성화된 대학이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체계나 비교과 영역 활성화 부분이 5점인 대학과 4점인 대학이 존재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전국 모든 대학을 평가라는 틀로 유사하게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대학마다의 다른 특성을 평가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이문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15명의 평가위원 중 단 한 사람만 특정 대학의 점수를 낮게 주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대학 간의 점수 차가 근소하다는 의미인 동시에 한 평가위원의 주관성이 어떤 대학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불안한 신뢰할 수 없는 평가 체제라는 것입니다. 특히 전문대학의 평가하는데 전문대학에서 재직하고 있는 교수도 각 대학이 그 처해 있는 환경을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일반 대학의 교수 등을 평가위원으로 참여를 시키고 또 비전문가 평가위원들이 블라인드 평가 시스템으로 평가한 내용을
다른 평가위원들과 공유가 안 됩니다. 독단적 평가에 대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그 80%가 넘는 대학들이 재정 지원 사업 평가 무용론을 제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이 정성 평가가 이렇게 3주기에나 2주기나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정성 평가가 가진 역기능이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1주기, 2주기에 좋은 평가를 받아서 재정 지원을 받았다면 그걸 성실하게 이행한 대학이 3주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둬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학은 평가받다가 날 새는 대학이라는 게 우스갯소리까지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각 대학 교수들이 퇴직해서 컨설팅 회사 차리면 노후가 보장될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솔직히 제가 대학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1년 동안에도 몇 달을 평가 준비 없이 대학을 운영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소위 말하는 평가를만을 위한 평가, 혹은 평가 기간 밥그릇 챙겨주기 위한 이런 평가는 이제 지양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현행 평가 방식은 전면적으로 개편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 이슈가 앞에 이슈하고 다 연결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특히 교육부가 이 대학에 대한 규제를 하면서 또 지원을 하는데 이 지원과 규제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은 지원도 안 받고 규제도 안 받겠다고 이렇게 독립선언을 해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렇게 벗어나기에는 이 규제를 감수하고라도, 규제는 어차피 있는 거니까 지금 뭐 반값 등록금 뭐 이런 거 규제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 규제 그걸 전제로 해놓고 지원을 상당히 주니까 이 지원을 안 받고 독립하겠다고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평가에 대한 원천적인 해법은 저는 지원과 규제를 확 줄여버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에.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하루 아침에 되지 안 된다는 입장에서 이거를 좀, 아까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건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슈고, 이게 이제 중기 단기적인 차원에서 이슈라고 본다면, 저는 현재 이 기본 역량 진단 평가를 비롯한 정부의 평가 제도에 하나 더 있죠. 사실은 그건 뭐냐면 그 대학 인증 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별개로 그러나 같이 또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네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좀 봐집니다. 우선 첫 번째는 대학에 도대체 자율권이 없다는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런 지원 그 평가 안 받는다고 선언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언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워낙 비중이 큰 그런 이슈라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평가 기준의 적용 방식이 아까 우리 이교 총재님 말씀드린 것처럼 자의적이라는 점, 그 다음에 좀 획일적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 자의적인 건 아주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획일적인 거 아까 모든 대학이 다 똑같다고 하셨는데 똑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그걸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 우리나라에 지금 400여 개 대학이 있잖아요. 그리고 각 대학은 권학이념, 뭐 교육의 특성화, 그다음에 강의 방식 다 이렇게 특화되고, 특화를 통해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려고 다 나름대로 머리를 싸매고 다 노력하고 있는 대학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종합 점수인데 항목은 여러 가지지만 그걸 전부 합쳐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해서 뭐 87.5 이런 식으로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하니까, 하나의 기준이니까 이 400개 대학이 또 여기에 평가를 받는 뭐 200여 개 대학이 한 줄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한 줄로 쓰니까 결국 확대되고 벽돌장 찍는 식으로, 그 벽돌의 그 틀에 가장 근접해 가야 이제 제대로 평가를 받는 그런 이슈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대학 평가 인증위원회도 이제 사실은 제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대학평가인증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위원회가 한국대학평가원을 이제 관장하고 있고 여기서는 모든 대학을 5년마다 평가를 하고 인증을 주는데 인증을 받지 못하면 교육부가 제공하는 각종 지원을 또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역시 저승사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존 그 기본 역량 진단도 마찬가지지만 대학은 크게 연구 중심 대학도 있고요. 또 교육 중심 대학도 있고 또 특수 목적 대학이 있습니다. 종교단체 대학도 있고 무슨 한의 대학도 있고 뭐 체육 대학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학교들이 있는데 이걸 똑같은 인증 기준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독특하면 안 되고 표준화가 돼야 되는 하향 평준화가 일어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결국 이런 제안을 사실 제가 해보긴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평가를 한 다음에도 그 평가 기준을 뭐 한 여러 가지 항목을 이렇게 그 비중 가중치를 바꿔 달리해 가지고 그러니까 세 가지 기준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의 표준안을 만들어서 연구 중심 대학이 되고 싶은 사람은 A안, 대학은 교육 중심 대학으로 가는 대학은 B의 기준, 또 특수 목적을 추구하는 대학은 C의 기준. 이렇게 좀 차별화시켜줘도 상당한 그 융통성과 숨 쉴 수 있는 그 공간이 생깁니다. 여기서 그럼 더 나아가서 각 대학이 그 세 개의 기준 중에 세 개 기준을 조합하는 그런 비중을 스스로 결정해가지고 이렇게 디클레어 선언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컨대 서울대학교라면은 연구 중심 대학의 기준을 80% 받아들이고 교육 중심 대학의 기준을 20% 받아들여서 이 100%로 평가를 받겠다. 이렇게 선언하면 된단 말이죠. 또 뭐 예컨대 연고대라면은 연구 중심과 교육 중심을 6대 4든지 5대 5로 하고 좀 교육에 초점을 두는 대학은 2대 8로 간다든가 또 한국신학대학 같은 데는 교육 20%, 연구 20%, 교육 30%, 특수목적 50%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하면 저는 그 조합이 결국 그 대학의 철학을 반영하고 그 대학의 결을 결정해서 정말 200여 개 대학이 아주 차별화된 그런 대학으로 이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이 평가 기준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 중에 사실은 과거 시대의 유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개발연대의 대학을 바라보던 때의 평가 기준과 지금 우리가 당당한 선진국이고 특히 문화 면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선도주자가 되고 있는데 이때의 그 평가 기준이 달라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평가 기준은 과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의 수준이 상당히 부족할 때 이걸 어떻게 평균까지 올리느냐는 그 기준에 따라서 그 시각에 따라서 평가 기준을 만드니까 부족한 걸 채우는 역할만 했지 채운 대학이 좀 더 특성화되는 데 대한 평가는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평가에 따른 결과가 워낙 심각하니까 그런 평가 안 받고도 평가 기준이 아니라도 각 대학이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이 평가 기준을 맞추는 과정에서 이게 두 개가 충돌할 수 있거든요. 예컨대 교수들의 너무 자율적으로 강의를 하면 표준화가 안 되니까 옛날에는 교수들에게 강의실에서 어떻게 강의를 했느냐를 굉장히 철저한 점검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부족한 수준에서 중간 수준까지 가는 데는 이게 필요한데 이제는 교수들이 어떻게 하면 좀 남다른 색다른 그래서 차별화된 교육을 통해서 정말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런 학교를 만들고 학생들 양성할까가 중요한데 이런 기준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평가를 담당하는 그 평가위원들한테 얘기해 보면 아직은 거기까지 갈 수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물론 그런 대학도 꽤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대학 때문에 좀 위로 치고 올라가고 싶은 대학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그런 제도가 생깁니다. 그 중에 예가 뭐냐면 그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이거든요. 이걸 채우지 못하면 평가가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나는 우리 대학은 충원율이
충원을 못 채우겠다고 그냥 선언해 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평가가 낮아가지고 탈락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채워야 되니까 어떻게 그런 과정에서 뭐 각 그 고등학교에서는 뭐 이 대학 교수들이 찾아오는 거를 못 찾아오게 하는 그런 아주 웃지 못할 그런 상황도 생기고 말이죠. 그래서 예컨대 지금 같은 시대에는 정원을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정원을 채우지 않더라도 적은 숫자 가지고 더 질이 높은 교육을 제공하겠다. 그런 대학에게 높은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인정이 안 되거든요. 무조건 숫자를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게 그 개도국 시대의 그 사고 방식에 입각한 이 평가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런 대학도 필요합니다. 이런 기준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지금 같은 시대는 오히려 역으로 극단적으로는 이 충원율을 가장 안 맞추는 대학에 오히려 높은 평가를 해주는 시대로 바뀌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교육부에서도 내년에서는 뭐 이 충원율을 적정 충원율로 바꿔가지고 좀 각 대학이 우리 적정 충원율은 얼마다 이런 기준을 제시하라고 뭐 그런 새로운 제도를 낸다고는 합니다만 사실은 이거 한 10년 전부터 했었어야 될 정책이고요. 또 적정 충원율이라는 게 참 표현이 그렇지만 이걸 누가 합니까? 이건 하느님만이 아는 일이지 시장이 아는 일이지 사전에 알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각 대학이 이런 데 구애받지 말고 정말 그 학생들에게 최고 수준의 그 교육의 질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하도록 이렇게 유도해주는 그런 기준으로 이 기준 자체가 완전히 지금 환골탈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준은 평가 결과에 따른 혜택과 불이익들이 이게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탈락하면 뭐 예산도 예산이지만 정원 감축이라는 무기를 쓰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지금은 의미 없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새로운, 그러니까 정말 제로 베이스에서 완전히 새로 하는, 물론 최소한의 그런 그 지원에 따른 규제와 평가와 규제가 필요하다면 정말 제로 베이스에서 우리가 선진국의 격에 맞는 대학으로 가기 위한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거기 관련해 가지고 지금과 같은 이런 평가 체제보다는 평가 소위 말해 인증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대학은 대학대로 기간 평가 인증. 이거는 오랫동안에 걸쳐서 아주 그 현장도 방문하면서 그다음에 그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어떤 그 대학의 실상을 반영한 결과거든요. 그런 부분과 개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와 같은 평가 지표 이런 부분은 대학의 그러니까 경쟁력을 높인다, 질을 개선한다 하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네. 지금 뭐 지금 말씀을 조금 더 한다면 사실은 이 두 개 기본 역량 평가와 대학 인증 제도는 하나로 합쳐져야 되고 사실은 인증 제도로 통합이 돼야 됩니다. 그게 모든 선진국이 하는 방법이고요. 예, 동의합니다. 네. 예. 네, 그러한 문제들이 이미 이제 교육 학계에서도 그 인증 제도하고 역량 진단의 그 중복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발췌해내서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비단 3주기 대학 기본 역량 진단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그 평가들이 그 평가를 위한 평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나누는 많은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등장하면 또 새로운 대학 정책, 교육 정책이 모색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좀 반영돼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들이 좋은 그 가이드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